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저녁, 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짝이는 드레스의 자수와 긴 베일이 그녀의 얼굴을 밝히고 있었지만 내면에는 묘한 불안이 번지고 있었죠. 약혼자 준호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을 피하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지연은 스스로 괜찮다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준호의 모습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지연의 집으로 찾아와 함께 웨딩 사진을 고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고 지연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고 지연은 드레스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억누르며 감사하다 말했습니다. 민경은 그 순간 짧게 고개를 돌려 입가에 미소를 지었고 아무도 모르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우연히 도심 한복판에서 준호와 민경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은 채 다정하게 걸었고 가끔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지연의 머릿속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지연은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경과 준호가 사람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입맞춤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웅성거렸고 곧 결혼할 신부가 아니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 황급히 몸을 돌려 뛰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의 집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여전히 방 한가운데 걸려 있었고 하얀 드레스는 마치 주인을 조롱하듯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취소되었고 친척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결국 결혼식 당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하객들은 지연의 불참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수군거리며 떠나갔습니다. 민경과 준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연만이 혼자 남아 무너져 내린 삶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과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지연은 더 이상 어제의 순진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파혼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을 등지고 도착한 고향집은 어릴 적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녀의 상처를 감싸주기에 버거워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말없이 지연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손길조차도 그녀의 굴욕을 지워주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혼식장에서 버림받은 여자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터를 지나면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동창들은 측은한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런 시선을 외면하며 살기 위해 작은 일자리들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마음속에 더 깊은 상처를 새겼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준호와 민경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지연은 베개를 끌어안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고단해졌습니다. 파혼의 충격에 건강이 무너지고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 듯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지연은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다 갑자기 달려온 차량에 휘말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하얗게 사라졌고 그녀의 몸은 도로 위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지연은 긴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에 불빛이 아득하게 번져 보였고 그녀는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낯선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 여인이 길을 건너다 넘어지고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치는 모습이 순식간에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지연은 눈을 깜빡였지만 그 장면들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복도를 걷던 지연은 자신이 본 장면이 그대로 현실로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이가 그네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막아낸 것은 바로 지연이었고 그녀는 경악한 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 속에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생겼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곧 이 능력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괴된 삶 위에 새로운 힘이 주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고통과 치욕의 시간을 지나 지연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고향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도시로 나와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 낯선 장면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여겼지만 그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로 들어온 한 손님이 지갑을 두고 갈 것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계산대를 정리하며 손님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손님이 놀라며 돌아섰을 때 지갑이 의자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은 카페 직원들 사이에서 기이한 직감이라 불리며 금세 퍼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 앞에서 한 아이가 차도로 뛰어드는 장면이 눈앞에 번쩍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곧장 달려나가 아이를 끌어안아 사고를 막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로 감사를 표했고 그 소문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지연을 미래를 아는 여자라 부르며 호기심과 경외심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신기한 능력의 소유자로 칭송했고 누군가는 두려움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힘이 단순한 짐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무렵 카페를 자주 찾던 사업가 강호가 지연의 능력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 지연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의 직감을 존중했습니다. 강호는 투자와 관련된 작은 제안을 던졌고 지연은 망설임 끝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연이 예견한 대로 주식의 흐름이 변했고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호는 놀라움 속에서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고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사진 속에서 민경과 준호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으로 치장한 그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한 인생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지연의 심장은 얼어붙은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분노와 치욕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중얼렀습니다. 이 힘, 이제 그들에게 돌려줄 차례야. 지연은 강호와의 인연을 이어가며 점점 더 큰 무대에 발을 들였습니다.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경험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강호 역시 그녀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며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미래의 파편 같은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어떤 위험을 피하고 어떤 기회를 잡을지 판단했습니다. 강호의 회사는 그 덕에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고 언론은 미래를 내다보는 감각의 신의 투자자라며 지연을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지연은 조용히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드러내지 않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민경과 준호가 화려한 파티에서 웃는 모습을 담은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은 분노가 되살아났습니다. 이 시기 민경과 준호는 부동산 시장에 대규모로 뛰어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투자자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미래의 조각들을 통해 그들의 사업이 곧 위기를 맞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경쟁자로서 같은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연히 부딪힌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설계된 한 수였습니다. 민경은 새로운 투자자가 자신들의 영역을 위협한다는 불안을 느꼈지만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지연은 그 불안을 더욱 키우기 위해 세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자신과 강호의 성공을 조금씩 노출시키며 세간의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민경은 연회장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자신 대신 지연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민경과 준호의 발밑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모르는 복수국의 막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고 지연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은 강호와 손을 맞잡고 점점 더 큰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그녀의 예지 덕분에 위험한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거두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신비한 투자자로 불렀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이름을 언급했고 그 덕분에 지연은 단단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점차 불안한 사업 구조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추진한 프로젝트는 외견상 화려했지만 곧 내부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미래의 조각 속에서 그가 사기 사건에 휘말릴 것을 보았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탐정처럼 신중하게 움직이며 한치의 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흘러나온 소문은 준호의 이미지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기사들은 그의 이름을 연일 보도하며 의혹을 부풀렸고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민경은 불안하게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모든 것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배후에서 실을 잡고 흔들 뿐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초췌해지고 민경이 갈수록 불안에 시달리는 모습을 떠올릴 때 지연은 차갑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완벽한 커플로 불리던 두 사람의 관계는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은 남편을 원망하며 술에 의지했고 준호는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치듯 지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집은 점점 싸늘한 싸움터로 변해갔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라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첫 장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본격적으로 민경을 겨냥했습니다. 그녀는 은밀하게 흘러다니는 자료 속에서 민경의 비밀 계좌와 불법 거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꼼꼼히 모아둔 증거는 사회적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언론인과 손을 잡고 은밀히 정보를 흘렸습니다. 보도는 순식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우아하게 모임을 주도하던 민경은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웃던 지인들은 등을 돌렸고 민경은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은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자신의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그 실체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잊었던 지연의 얼굴이 스치기도 했으나 곧 설마 아닐 거야라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불행은 그녀의 생활을 무너뜨렸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민경은 거래처에서 계약을 잃고 재정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저택 안에서도 고독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준호는 점점 더 많은 채권자들에게 쫓기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자 그의 얼굴은 며칠 새 수년은 늙은 듯 초췌해졌습니다. 그는 술과 담배로 하루를 버텼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남편의 몰락을 감지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준호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날마다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파멸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상황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차갑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절망 속에서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연을 찾아와 무릎 꿇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가 그녀를 버렸던 순간을 상기시켰습니다. 준호는 굴욕과 수치심에 휩싸여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본 민경은 충격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지연? 민경은 점점 커지는 불안에 사로잡혀 지연의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이미 과거의 흔적을 완벽히 지워두었기에 아무런 단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조급함에 휘말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보고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이런 민경의 집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려 민경이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 매력적인 투자 제안처럼 보이는 자료를 교묘히 심어두자 민경은 그것을 기회라 믿고 거액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덫이었습니다. 투자처는 곧 사기 사건으로 드러났고 민경은 순식간에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언론은 상류층 사교계의 아이콘이 거액 사기에 당했다는 제목으로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민경은 체면과 돈을 동시에 잃고 무너져갔습니다. 친구라 불리던 사람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고 그녀는 술과 약에 의존하며 점점 더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갑게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이제야 조금 갚아주기 시작했을 뿐이야.
준호는 결국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로 체포된 그의 모습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준호의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경은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다 충격에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주변에서 걱정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텅 빈 공간과 차가운 기계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과정을 담담히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에 본 미래의 파편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차갑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옆에서 지연을 바라보며 이제는 충분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끝내지 않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멸이 아닌 민경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용서를 빌게 하고 그 순간까지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결말이라 믿었습니다. 지연은 일부러 작은 흔적을 남기며 민경을 자신에게 끌어오도록 했습니다. 민경은 점점 진실에 다가섰고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것은 지연이 의도한 길 위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집요하게 지연의 흔적을 쫓다가 마침내 과거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남긴 작은 단서들이 그녀를 진실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얼굴이 점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민경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져 온 길 끝에 지연이 서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민경은 곧장 지연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문 앞에 선 그녀를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려 했지만 지연은 단호히 등을 돌렸습니다. 준호는 그 시각 차가운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경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고 사회에서도 고립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녀의 주변에는 텅 빈 공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강호는 옆에서 그녀에게 이제는 복수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채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한 수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경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순간 그 장면만이 그녀의 복수를 완성할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민경은 점점 더 불안정해져 밤마다 술에 취해 울부짖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은 사라지고 그녀의 주변에는 텅 빈 집과 깨진 거울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존재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고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연이 참석한 공개 모임의 자리, 민경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면에 참석자들은 술렁였고 과거 민경의 오만한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연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말 대신 철저한 무관심으로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민경은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듯 느꼈습니다. 과거 자신이 웃으며 짓밟았던 친구 앞에서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이 사건을 두고 수많은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민경의 굴욕은
곧 사회적 화제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빛나는 사교계의 아이콘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완성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준호는 차가운 교도소 벽 안에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병든 몸은 날마다 기력이 빠져나갔고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의기양양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좁은 창살 너머로 스며드는 햇빛조차도 그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민경은 마지못해 면회를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보다 원망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 몇 마디만 던지고는 곧 등을 돌렸습니다. 준호는 간절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경의 발걸음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접했습니다. 준호가 감옥에서 병으로 쇠약해졌다는 기사 한 줄은 그녀의 마음을 전혀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모든 짐이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강호는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고 복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예지는 여전히 강력했고 강호의 추진력은 든든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지연의 삶은 서서히 복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안정과 번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은 채 텅 빈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예전에는 파티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음산한 적막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값싼 술병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흩어진 신문지 속에 몰락한 사교계 여왕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경은 초라하게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던 시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초췌한 모습만 남아 과거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지연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고 뛰놀던 소녀 시절, 그리고 차갑게 등을 돌리던 순간까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제 돌이킬 길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그런 민경을 바라보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조차 허락하지 않으며 과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되새기듯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강호는 그녀 옆에서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연락하던 사람들은 모두 끊겼고 문을 두드려줄 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경은 창가에 서서 끝없이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위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구원의 손길은 내밀지 않았습니다. 민경의 몰락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서류와 기록을 하나하나 폐기하며 민경과 준호의 흔적을 세상에서 지워나갔습니다. 남겨진 자료들이 불꽃 속에서 사라질 때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강호는 그런 지연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며 이제는 함께 새로운 길을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출범 소식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연은 경영자로서 공식 석상에 서며 당당하게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복수의 여인이 아니라 성공한 인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자국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녀를 얽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무대 위에서 눈을 감으며 스스로를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 강호는 무대 아래에서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며 더 깊은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의 삶은 마침내 복수를 넘어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새벽, 지연은 오래된 상자를 꺼내 어린 시절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희미하게 바랜 글씨 속에는 결혼을 꿈꾸며 설레던 소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는 짧은 문장은 이제는 너무도 아픈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일기를 천천히 덮으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마음에도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소녀를 보내줄 때가 왔어. 가슴 깊은 곳에 묻혀있던 순수한 자신을 놓아주며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호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걸어갈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포개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길은 여전히 낯설고 험난해 보였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지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지연의 삶은 복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강호는 해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은 끝없이 푸르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전과 다른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흔적처럼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힘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두 사람은 사업 확장을 준비했습니다. 언론은 그들을 성공한 커플이라 소개했고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지연은 과거를 묻는 질문에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민경과 준호의 이름은 점점 세상에서 잊혀갔습니다. 한때 화려함으로 빛나던 두 사람은 이제 기억 속 그림자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그들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오직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함께 회의실에 서고 함께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정한 동반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두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 순간 지연의 가슴 속에는 완전한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야기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닌 지연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